이 선생님 사연입니다. 신씨 할머니 4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사연. 오늘은 할머니께서 자신에게 수호령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중 두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저번에 뱀에 물린 아이를 도와준 그 도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할머니께서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건지시는 일과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복이 된 이야기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기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할머니께서 산속에서 사신 지 2년이 되던 해 받아올 외상값이 있어 마을에 가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려가서 외상값이나 받아가지고 올라오자. 그렇게 점심을 먹고 3살짜리 아이를 얻고선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살고 계신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려면 상보실, 중보실, 강보실, 덕실 이런 동네들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가셔야 하는 동네는 중보실이었습니다. 중보실에 가다 보면 뚝이 하나 있는데 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합니다. 외상값을 받을 집에 3시쯤 되어 도착하자 할머니를 정답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애기 젖 먹이고 가세요. 그 권유에 할머니께선 마루에 가 앉아 젖을 먹이는데 평소에 젖을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먹다 말고는 할머니 등 쪽으로 돌아가 어깨를 탁 하고 쳤다 합니다. 3살이라 아직 말은 못하지만 할머니를 막 흔드는데 마치 얼른 업고 일어나라는 그런 몸짓 같았다 합니다. 왜 더 먹지 그러니?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으니 아이가 얼른 일어나라고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아기를 업고 일어나셨죠. 거참 이상하네. 애가 오늘따라 왜 이래? 그렇게 포대기를 둘러엎고 외상값을 받아서는 마을을 나가 뚝이 있는 곳에 다다르니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빗방울이 거의 주먹만한 폭우였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라서 할머니께서는 비를 피할 새도 없이 맞아가며 산을 오르셨다고 합니다. 집에 힘겹게 도착해서 마루에 아기를 내려놓고 대문턱에 가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큰 사고가 터진 것이 보였습니다. 뚝이 터져버려서 마을에 있는 집이며 그 마당으로 물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살려달라 소리를 지르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조금 전 할머니께서 외상을 받으러 간 그 집의 아나까지 물에 떠내려가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합니다. 남편은 일하러 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아낙 혼자 집에 있다 그런 사고가 난 것이라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온다 하십니다. 아이고 저거 어떡해 저 집 어떡해 아유 큰일 났네. 동네 사람들은 물길이 너무 강해서 구하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 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전부 다 떠내려갔다 합니다. 안악뿐만 아니라 집이며 장독할 것 없이 모두 다 순식간에 쓸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고가 나서 너무 안 되었다고 하시며 3살 먹은 아기가 뭘 알고선 그렇게 울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살아난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때는 내가 산신님을 지극히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산신님께서 절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아기가 비 오는 걸 먼저 알 리는 없었을 테고 분명히 산신님이 저를 살리려고 애를 울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결정적인 순간 목숨을 건지신 건 산에 사실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꿈과 관련된 이야기로 괴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긴 한데요. 그 이야기에 색다른 공포의 요소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신씨 할머니께서 산에 들어가셔 살았다는 것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산속에서 5년간 사시던 할머니 네외분께선 무지터, 별곡면에 있는 동네에 집을 하나 장만하시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2월 달부터 집을 만들기 시작해서 한 3월 금음날 이사를 가셨죠. 그런데 그렇게 가셔서 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 달 정도 지난 4월 금음에 인민군이 그 마을을 장악해버리고 말았고 5월 달에는 완전히 인민군 세상이 되어버렸다 합니다. 일단 마을을 점령한 인민군들은 계속해서 남하하기 위해 마을을 떠났는데 그해 8월 11일 날 인민군이 후퇴하기 시작하며 다 밀려들어갔다 합니다. 네, 바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인천 상륙작전이 1950년 9월 15일에 있었는데 할머니께선 음력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음력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이 8월 4일이니까 그 시기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후퇴하던 인민군들이 하필이면 할머니가 살고 계신 마을에 방어선을 치고선 주민들이 수확한 작물이나 소들을 빼앗아 먹었다 합니다. 일반 농민들은 총칼로 무장한 인민군에게 대항할 수단이 없었고 비위를 거슬리게 하거나 피난 가려고 도망치다 걸려도 애고 어른이고 가리지 않고 전부 죽여버리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곳간문을 열어두었고 동네 구장이 그것들을 모아다 큰 솥에 밥을 해 인민군들에게 주었다 합니다. 그렇게 다 빼앗기고 조금 남은 것을 끓여 먹어가며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던 도중 20 저녁 할머니께서 꿈을 꾸셨는데 시아버지께서 광목 두루마리에다 갓을 쓰시고는 한 손엔 두건, 다른 한 손엔 담뱃대를 들고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더니 막 호통을 치셨다 합니다. 아가, 왜 피난 가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 빨리 피난 나가야지. 여기 며칠 더 있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자주도 없이 다 죽으니 다 같이 피난 나와 살며 자식들 전부 살려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피난을 재촉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친척들은 피난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할머니께서 시아버지께 질문하셨다 합니다. 아버님, 피난을 어디로 가요? 인민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내일 오후 2시에 나서면 50리를 가도 인민군 하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거라. 2시가 넘으면 가지 못한다. 아버님, 더 일러주고 가세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문을 탁 닫고 나가는 순간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나 문을 열며 말해보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꿈이 너무나 신경 쓰여 잠도 자지 못하고 그냥 날을 새웠답니다. 아침이 되자 보리쌀로 밥을 해서 아이들과 밥을 먹고는 친척집이 있는 윗마을에 올라갔습니다. 친척집에선 담배를 빻아다 엮고 있었는데 평소에 많던 인민군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기 인민군들 다 어디로 갔어요? 아이, 그러게 어디로 갔는지 한 명도 없네. 꿈이 그냥 헛것은 아니구나. 할머니께선 꿈이 그냥 헛것이 아니었구나 생각하시며 꿈 얘긴 하지 않고 요즘 근황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휴, 요즘은 인민군들이 마을에서 못 나오게 하니까 아래 윗동네 살아도 이렇게 만나보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아이들도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애들 꼭 붙들고 앉아 계세요. 그래, 그렇게 할 거니까 집에 애들만 두고 나오지 말고 얼른 돌아가 봐. 그리고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그 집에 다시 살려고 연장과 도구들을 전부 방으로 들여놓고 문이란 문은 전부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겐 보리쌀과 도토리를 가득 담은 자루를 들게 하고 9살 먹은 딸에겐 바가지에다가 도토리를 담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6살 먹은 셋째가 있었는데 병을 앓고 있어서 잘 걷지 못했기 때문에
할머니께선 셋째를 등에 업고 도토리를 한 바구니 담아 손에 들곤 2시가 되자마자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도토리를 잔뜩 가지고 간 이유가 만약에 인민군을 길에서 만나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산에서 도토리를 따다가 집에 가고 있다고 그렇게 둘러대기 위해서였다 하시더군요. 아이들에게도 인민군이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라 입을 미리 맞춰두었고요. 그때가 가을이라 해는 짧았는데 2시에 집에서 나서 50리 정도를 걸었더니 한밤중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피난을 가고 있는데 밤낮을 가릴 수가 없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냇물도 건너고 높은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휙 돌아서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세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보니 솔밭이었는데 기슭가리에 인민군들이 가득 드러누워 있었다 합니다. 피난 가는 모습이 들킨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 거꾸로 박힌 놈도 있고 바로 드러누운 놈도 있어서 아, 죽은 사람이구나. 그냥 가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래도 혹시 시체들 틈에 살아있는 인민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 신고 있던 집신을 다 벗어 각자의 손에 들곤 맨발로 살금살금 지나갔습니다. 집신으로 모래를 밟으면 자박자박 소리가 나는데 맨발이면 모래를 밟아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곳을 벗어나 한참 산동이 돌아서 넘어가다 보면 선앙당이 나오는데요. 그곳을 지나가는 좁은 길에 사람들 시체가 그득하니 쌓여 있었답니다. 어머니, 여기를 어떻게 가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밟고 가요? 길은 발 디딜 틈 없이 시체가 가득하고 길 양쪽으론 가파른 언덕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체이긴 했지만 할머니께선 차마 사람을 밟고 지나가실 수는 없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아이 둘을 업고 언덕 여기저기 삐져나와 있는 나뭇가지 같은 것을 붙들고 시체가 없는 곳까지 건너가 내려놓고는 다시 언덕을 타고 돌아가 한 명을 업고 건너가는 식으로 아이들과 모두 건너간 뒤에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걸어 얼추 산을 빠져나올 때가 되니 이제 주변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는데 그 어두운 상황에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첫째 아들이 갑자기 또 소리를 질렀다 합니다. 어머니, 저기 인민군이 있어요. 어디? 저기 물속에. 응? 아이고 이놈아, 너랑 우리 건너가는 물속에 그림자지. 인민군이 물속에 뭐하러 들어가 있어? 정말로 단순히 물에 비친 그림자였다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것이 조금 웃긴 상황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인민군에게 발견되는 즉시 사살당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짐작도 되지 않더군요. 아무튼 할머니께선 다리를 건너 친정까지 무사히 피난 갈 수 있었다 합니다. 그로부터 이튿날 저녁이 되자 할머니께서 사시던 마을에서 불길이 크게 솟구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인민군이 비행기로 휘발유를 갖다 들이붓고선 불을 질러 할머니가 살고 있던 마을이 있는 그 산 자체를 전부 태워버린 것입니다. 전쟁통의 난리가 다 가라앉은 뒤에 돌아가 보니 집이란 집은 전부 타버리고 말았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 모두 다 죽었다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선 처음엔 윗산에 살던 친척도 데리고 피난을 가실 생각이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아이들과 잘 숨어 있으라 말한 것인데 막상 피난을 가실 때가 되었을 땐 단순히 자신의 꿈일 뿐이기도 하고 또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도 힘들었으며 무엇보다 인민군과 마주치는 것이 무서워 그냥 가족들하고만 도망치신 것이 너무 후회되신다며 구연을 하던 도중에 우셨습니다. 아마도 인민군이 마을을 태울 때 친척들도 휘말려버린 것이었겠죠. 이 이야기는 할머니의 꿈속에서 시아버지가 나타나 막 피난을 부추기시는 바람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며 심지어 인민군이 없는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주었다는
이 신기한 이야기인 동시에 전쟁과 인민군에 대한 무서움이 깊이 나타난 이야기였습니다. 조금만 비위를 건드리거나 마을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조차 없었던 그 인민군들에 대한 공포는 그때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민군인 줄 알았는데 인민군의 시체라서 다행으로 여기는 장면이나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쌓인 시체들, 또한 마을이 통째로 불타버리는 등의 이 전쟁의 잔혹함과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신씨 할머니와 정체모를 존재가 마주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신 석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